네, 이슈가 있는 섹터 먼저 조선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가 호재가 참 많습니다.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무풍지대다라는 점도 있겠고요.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내 조선업계에 약간 도움을 요청했었던, 협업을 요청했었던 멘트가 앞서서 있었죠. 여기에 또 새로운 게 이제 함정까지 직접 건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조선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속출했습니다. 다 이번 주 중의 일이죠. 신고가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 뒤에 꺾임이 좀 조정이 나옵니다. 지금부터의 전략, 시각은 어떻게 관점을 취해야 할까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 김호영 대표가 사실 이제 조선업종을 많이 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김호영 대표한테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고요. 네네. 예, 저는 이제 사실 이제 HD 현대중공업보다는 사실 삼성중공업을 많이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보다는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LNG 사업 부분을 좀 더 좋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펀드에 대한 이 프로그램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 부작용으로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하락을 좀 많이 한 날 이런 날부터 물량을 좀 담으시면은 분명히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그룹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저는 사실 이제 하나오션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이 대우조선해양에서 이 하나그룹 바뀌면서 이 오버행 이슈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오버행 이슈 물량이 털리면서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펀드는 이 하나오션을 계속적으로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보니까 저점 대비 한 10만 원 정도, 아니 저점 대비 한 2배 정도가 올라가는데 네. 한 10만 원 넘게까지는 좀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겠다,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하나그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을 매매를 하면서 하나엔진도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아마 매매를 하신다면 시청자분들 분명히 높은 고수익 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선주가 사실 올라온 게 한두 달 일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월간 랠리가 좀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지만 투자 입장에서는 사실 고점 부담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지난해 연말쯤에 또 한번 언급을 하셨었죠. 하나오션에 대한 언급을 하셨었는데 관점은 그대로 가져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12월에도 이제 하나오션을 35,000원에 추천을 드렸었던 적이 있고요. 또 지난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랠리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이제 소개를 여러 번 드린 게 슈퍼사이클에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조선주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지금 하나오션 작년 12월 기준으로 지금 더블 이상이 났죠. 2배 이상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조정을 받았다. 엑시트할 만한 충분한 구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격 조정 차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차익 실현 나갔고 이제 차익 실현 이후에 지지 구간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는데 네. 사실 지금은 이제 작년에 슈퍼사이클이 주요 키워드였다면 올해는 관세입니다. 관세는 유형자산에 붙고 무형자산에는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무형자산 쪽에서 그래서 관세 회피 지역이 무풍지대가 많이 나오는데 이 조선주만큼은 유형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관세에서 또 안전한 곳입니다. 워낙 선단가가 높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면 단가가 높아지고 그것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도 여기다가 관세를 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또 미국 조선사들이 거의 다 문을 닫은 그런 상황,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함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 여기에다가 슈퍼사이클까지 겹쳐지면서 이에 불이 붙은 격입니다. 따라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역시 대장주는 하나오션, 김동원 대표님 말씀대로 저도 하나오션을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보시네요. 네. 한화그룹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맞춤형 기업이다. 그리고 트럼프 시대의 가장 수혜 기업이 하나그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것 자체가 이런 사업들을 노리고 이제 인수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렇게 대장주로 평가받는 종목들 사실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라 조정이 필요한데 조정이 좀 오늘 좀 나왔죠. 현대중공업은 나왔는데 하나오션은 오늘도 조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너무 높다면 저 역시도 한화엔진을 보고 있습니다. 왜 한화엔진을 보고 있냐면 이건 중국과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글로벌 조선업 그러니까 배를 생산하는 양에 대해서 글로벌 점유율이 중국이 7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은 지금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없어요. 특히 최근에 이제 국제회사기구에서 환경 규제를 강화시키면서 이제 친환경 엔진이 필요한데 중국에서는 이 친환경 엔진, 이중 연료 엔진이라고 부르는데 이 엔진에 대한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이 엔진을 전량 수입해다 쓰고 있고요. 이 수입을 우리나라에서 일본 제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을 전량 수입해다 쓰고 있는데 그럼 한화 상당히 엔진, 메리트가 있는 거네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오, 네네. 이게 또 핵심적인 게 이 메리트를 한화 엔진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오. 그래서 작년에 전년 대비 연매출,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고 영업이익이 700%나 증가를 했거든요. 700%. 그에 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저는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여지가 남아 있다. 충분히 네. 남아있다고. 지금 하나 쪽 그룹주로 해서 지금 오션과 엔진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 혹시나 길어지진 않을까 봐 다시 한번 재접근하는 타이밍을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시각은 어떠십니까? 네, 오늘 지금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조선주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조선주를 한번 팔으셨던 분들, 이익 실현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조선주를 안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한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다시 그래요?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저점이 어딜지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면 가장 좋겠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게 사실은 이제 이슈가 붙었잖아요. 이 해군 함정, 미군 해군 함정인데요. 30년간 함정을 300척을 건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거 미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원에서 동맹국에서 건조 허용을 추진한다 이런 이제 뭡니까 이제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당연히 통과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최애국이 당연히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아무도 안 가본 길입니다. 300척을 그렇죠. 짓겠다는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도 그 규모를 알 수가 없어요. 규모는 알 수는 없지만 되긴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밸류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밸류도 계산하지 않게 그냥 계속해서 기대감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온 거 아니냐. 약간 초월해서 가는 거네요. 네, 초월해서 네. 간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말만 하고 해군 함정을 만들다가 안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금 문제 때문에. 그럼 왜 도대체 미국은 이렇게 갑자기 해군 함정을 많이 만들려고 하느냐? 그거를 논리를 보면은 네. 이게 좀 납득이 좀 되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예전에 이제 대표였던 사람이 인터뷰한 게 있는데 왜 많이 만들려고 하느냐? 가만 놔두면 중국한테 먹힌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밟아야 된다. 패권에 대한 예, 어떤 경쟁이 그쵸. 있는 거죠. 그럼 네. 무역은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해군력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누가 미군을 저 함정을 공격을 하겠습니까? 공격을 안 할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이제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 그런 의도로 보여지단 말이죠. 이 달러 패권은 사실 이제 미국은 달러로만도 달러 기축으로만도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신흥국에서 물건을 사죠. 그러면 달러가 그 나라 국가로 돈으로 들어가지만 다시 미국 국채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돈 잘 버는 해외 기업들을 또 매수를 하죠. 네. 주식을 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본만 가지고도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죠. 근데 최근에 중국이 그거 자꾸 미국 패권을 자꾸 도전을 합니다. 뭐 이제 1대1로. 위협을 느끼는 거죠. 네, 뭐 네. 브릭스, 뭐 위안화 결제, 뭐 이런 걸로 무역을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상권을 이제 완전히 미국이 중국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키우겠다. 결국 무역은 해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다라고 본다면 이게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트럼프 시대에서. 네. 그래서 조선주의 가치가 어디까지 랠리를 펼쳐갈 수 있을지를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방산입니다. 방산주도 뭐 관세 무풍지된 건 다들 아실 거고요. 실적이 견조하고 여기에 발맞춰서 정책 펀드를 정부가 조성한다. 이런 또 호재가 나왔습니다. 어떨까요? 뭐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여파를 미칠 것 같거든요. 예, 이번 상승은 뭐 하나의 사업 재편이라든지 정부 지원이 이제 더해진 영향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단순 명분이라 생각되고요. 최근에 방산업이 강세를 보였던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상승. 역시 그리고, 그렇죠. 네. 하나오션과 같이 이제 하나오션에 대한 지분을 확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가 상승이 일단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두 기업의 사업 역량이 현재 시장의 니즈와 맞는 업종이라는 건데요. 조선과 방위산업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각 나라들의 전쟁을 마무리하려 한다지만 최근에 있었던 뭐 전쟁이나
뭐 중동 분쟁 아니면 뭐 대만 해협이라든지 남중국해 문제 같은 게 국방비 증가로 이어지거든요. 이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군의 현대화라든지 아니면은 신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히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AI라든지 로봇 등 기술 경쟁이 심화될 때는 기본적으로 안보가 밑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에 이제 미국도 해군을 강화한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오션이라든지 국내 조선업 등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기업이 얼만큼 상승했냐를 보고 먼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2월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올해에만 이제 10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달 동안 6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작년에 150% 정도 올랐고요. 23년도에는 70% 정도. 뭐 계속 최근- 그냥 올라가고 있네요. 예, 근데 이제 최근 4년 정도의 기간을 본다라고 하면은 거의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10배요. 예, 그렇기에 이제 여기서 솔직히 강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후속주로 부각된 뭐 다른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하나그룹주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핵심은 방위산업하고 조선업에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단순 테마성 그리고 수급 정도로 해가지고 하나 그룹주가 올랐는데 솔직히 그거는 테마성으로만 볼 수가 있다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방위산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대장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선업, 하나 오션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AI 쪽 관련해서 전력 수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산업의 확장, 전력 수급은 뒤따라 붙는 그런 또 부재입니다. 당연히 더 확장돼야 되는 이슈인데 지금 주가 차원에서 너무 올라간 그런 또 종목들이 여럿 있어서 상승폭이 컸어도 대표 주자에게 합류하는 게 나은지 그 선택적인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거든요. 그래도 대장주에 타는 게 원래는 정석이기는 합니다. 대장주 쪽으로.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로닉 뭐 이렇게 대장주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의 특성을 보면은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한 날 고점을 찍고 장대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또 소화하면서 또 상승을 해주고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데 조선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슈퍼사이클에 도래했고 지금은 계속해서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지만 또 엑시트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지구간 만들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내 전력 수요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미국 내 전력 수요는 해마다 이제 증가하고 갱신하는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원인이 바로 AI입니다. 그리고 AI와 별개로 또 암호화폐 거래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 데이터 센터 자체도 AI와 마찬가지로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완전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네. 이상의 상승을 초월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중요한 게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보내주고 남김없이 쓰게끔 만들어주는 전력 설비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 전력 설비 업체들이 또 관심을 받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산 전력 기기들을 쓰지를 않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좀 많이 오른 종목들 그러니까 HD 현대 일렉트로닉 같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LS 그룹주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LS 그룹주는 약간 LS 에코에너지라든지 뭐 LS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들이 개별주 개념을 띄고선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LS 에코에너지를 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동남아 등의 LS 그룹의 해외 법인들의 지주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부가 케이블 사업으로 사업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실적에 더욱더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대장주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삼성전자입니다. 국내 증시에 어떻게 보면 그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혔던 게 사실 삼성전자입니다. 투자 심리가 변하는 걸까요? 지금 반등 기미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의 무죄 판결 이런 이슈도 있고요. 일각에선 참 시장이 빠릅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하지 않은 게 리스크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김호영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까 하는데 삼성전자 뭐 이제부터 시작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그 눌렸던 데에 대한 반발일까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6만 원 그래요? 선대부터 6만 원이 무너지던 선대부터 저는 이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해드렸던 얘기는 뭐였냐면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는 그 주변 협력업체들을 사는 게 주가적인 상승 탄력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린 건데요. 네. 작년
그리고 재작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내렸었던 가장 큰 이유는 HBM 시장에서의 도태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건데 이 이유가 뭐냐면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수장을 사법 리스크로 묶어놓으니까 의사 결정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 삼성 스타일은 사실 연구 개발이 늦기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10년 전부터 HBM을 준비했지만 삼성전자는 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술 개발에 늦은 건 맞지만 보통 삼성전자의 스타일이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한 것처럼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M&A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의사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HBM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재용 회장 사법 리스크 풀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공격적인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으실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HBM을 포기하진 않겠지만 HBM을 연구하면서도 차세대 반도체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경영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유리기판이고요. 이 유리기판이 사실 SK 하이닉스도 최태원 회장이 젠슨왕을 만난 자리에서 유리기판 납품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관계사인 SKC에서 또 이런 관련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에서는 또 다른 더 차세대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이 반도체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간의 기술 경쟁, 삼성전자 회장 그러니까 이 경영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풀렸기 때문에 더욱 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선의의 경쟁이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더 이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시작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입장은 같아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수익률로서 만족이 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라든지 이런 성장성 있는 기업들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삼성전자는 긴 안목으로 쳐다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엔터 업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증권가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최근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엔터 쪽입니다. 지금 앞서 살펴본 섹터들처럼 미국발 관세 우려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업종이기도 하고요. 또 한알령이 해제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엔터도 대표 주자가 여럿이에요. 어떤 네. 쪽에 지금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엔터 같은 경우는 실적하고 연관성이 가장 큰 업종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그리고 매출이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JYP 엔터라든지 아니면 하이브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 이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매출 대비 효율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이제 스트레이트 키즈라든지 아니면 트와이스의 월드 투어를 시작으로 해서 키플립과 엠믹스 여러 아티스트들이 이제 데뷔를 해서 매출 성과가 조금 더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1월 달에 기관 쪽에서 JYP 리포터를 한 10군데에서 냈거든요. 오. 거기서 목표 주가 상향이 7군데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고요. 긍정적으로 보네요. 예, 네. 그리고 매수 의견은 전부 다 사자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조금 참고를 해가지고 좀 접근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BTS의 하이브도 당연히 관심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 제이홉의 솔로 앨범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투어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지민과 정국의 전역으로 인해 가지고 BTS 완전체 기대감이 다시 시장에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은 기대감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지금 중국의 어떤 그 분위기를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게 어떤 중국의 소비라든가 한알령 해제 가능성도 그렇습니다만 중국 쪽의 기대는 실적 개선세가 엔터 쪽에선 꽤 강합니다. 네. 이 부분은 백진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올해 중국 증시도 좀 들어선다고 보고 있고 그러세요? 우리 시장에서도 중국 관련주들이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큰 수혜주인 엔터주도 지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다.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 강동윤 대표님께서도 말씀 잘해주셨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의 경제 정책이 완전히 실리주의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경제 살리기, 일본도 경제 살리기, 완전히 경제 살리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최근에 우원식 의장과 그 시진핑 주석이 회담을 할 때도 보통 이제 시진핑 주석 회담할 때 보면요. 시진핑 주석이 딱 정중앙에 앉아 있습니다. 네. 약간 비스듬히 상대국에 앉아 있거든요. 자기는 좀 약간 정중앙 쪽으로 가고. 근데 이번에는 나란히 이렇게 마주보면서 앉았단 말이죠. 그만큼 지금 시진핑 그렇게 좀 이렇게
뭐 어깨에 힘들어간 시진핑도 많이 급해졌다. 약간 이렇게. 유연해졌네요. 예, 그렇게 네. 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때문에 시진핑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 보게 되면 문화교류입니다. 당연히 엔터주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중국 가계저축 작년 기준으로 제가 이제 찾았는데 24년 3월 기준 보면은 2경 7,200조예요. 중국인들 저축 금액이.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당연히 높지만 압도적인 수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살릴 때 중국이 가장 큰 효과,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소비 촉진을 하면 됩니다. 중국인들의 지갑을 열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최근에 계속 그런 행보가 보이는 게 중국 비자 면제 전체적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열심히 다녀라라는 네. 거죠. 그리고 휴대폰 보조금도 이번에 처음 이제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정책도 나왔습니다. 기업들도 지금 막 보조금 정책 나오면서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그런 마케팅이 정말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가장 큰 적대국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유명한 미국의 팝 가수를 불러들여서 콘서트도 열고 뭐 이런 것도 하는 거 보면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어쨌든 소비를 촉진시키자 이런 어떤 움직임이 좀 보이는데 네. 당연히 우리 문화교류라고 한다면 한 학령이 해제가 되는 수순으로 갈 거다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첫 번째 수에는 이제 당연히 엔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가장 좋냐? 저는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브를 사든 YG를 저 뭐 사든. 대표주 가운데서요. 예, JYP를 네. 사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만 저보고 고르라고 하면 그래도 이번에 저기 그 BTS 완전체 복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BTS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 하이브다. 하이브. 예,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분의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